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3년 3월 3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시국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강백의 그 동지섣달 꽃본듯이라는 작품인데요. 91년도 작품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일반적인 어떤 전통의 연극과 다르게 이 작품은 어떤 이중적인 어떤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이 여기서 어떤 배우의 역할도 하지만 해설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지금 죽을 끓이다가 옷만 남긴 채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이 설화. 어머니가 결국 가난한 집안에 남편은 죽고 이제 자식들이 지금 10명이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마솥대로 이렇게 이제 죽을 끓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몸에 어떻게 희생하는 이런 어떤 설화 있죠? 자, 이것을 지금 모티프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10년의 어떤 긴 세월을 쭉 돌아서 결국 다시 이제 만나는 장면.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가족 관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맏형인 첫째와 그 다음에 둘째와 그 다음에 막내 셋이서 세 명이서 결국 어떻게 이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길을 떠나는 장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결국 여기 맏형 첫째는 결국 나중에 정승이 되어가지고 자, 결국 여기서 결국 엄마처럼 예쁜 여자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정치 권력, 이 정치적 그걸 추구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 나중에 승려가 됩니다. 스님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국 속세에서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불상, 이 관음상을 안고 돌아옵니다.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것을 최고적인 어머니라고 좀 본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막내가는 결국 나중에 광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처녀 광대, 결국 이 광대들이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처녀 광대가 결국 자신이 희생을 한단 말이야.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엄마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이 처녀 광대와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드러나는 게 결국 어떤 거? 정치, 그 다음에 또 종교, 그 다음에 예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본문 안에도 보시면 여기 나달락 부분이죠. 동그라미 나달락 부분에 보시면 자, 이런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연결해가지고 어머니 찾기의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조금 더 보고 갈 게 있어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아까 일반적인 어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설화극이면서요. 자, 이 작품에 보시면 이렇게 설화 속 인물 이것과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배우의 두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맏형이나 이 부분에 보시면 맏형과 그 다음에 맏누나가 자, 배우이면서 동시에 해설자 역할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수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실험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연극에서 뭔가 좀 탈피한 새로운 어떤 실험적인 어떤 요소를 여기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자, 맏형이 먼저 우리들이 가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 지금 이제 10명 중에 지금 3명이 가고 나면 남은 우리 형제 자매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노파와 이제 남자 3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보살펴 주겠다 얘기하고요. 자, 하지만 둘째는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주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엄마가 지금 어디 살아 계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방향 감각이 이게 없습니다. 자, 몰라 못 간다니 그랬더니 어느 곳에 계실지 엄마가 계실지 몰라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살아있으면 당연히 이승에 있을 테고 죽었으면 저승에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막내가 결국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올 때는 지금 어떻게 10년의 기약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약속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노파와 그 다음에 남자가 결국 노잣돈을 지금 막내한테 주네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둘째는 맏형을 잡고 차마 못 갈 이승길을 자,
몰라서 못 갈 이 저승길을 울며 불며 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자식들한테 이제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막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10년 후에 우리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만누나도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10자식들이 3자식들과 7자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이제 3자식과 남은 이제 7자식이겠죠? 자, 이렇게 이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셋이서 이제 무대 밖으로 퇴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자, 이제, 자, 이 만누나의 행동을 보시면 무대 가운데서 3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해 손을 합니다. 자,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고요. 이때 만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옷, 자, 이 종이로 만든 옷인데요. 자, 이것을 벗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자, 이걸 입었을 때는 등장인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면, 자, 이것이 어떻게? 벗음으로써 이제 바로 다시 뭐로 들어오는 거야? 예, 해설자의 역할을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객석을 향해 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안 보이는 이런 실험극의 어떤 특징이 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만누나가 지금 누구에게? 관객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자, 이게 바로 나의 슬픈 기억 속에 있는 자, 과거의 어떤 이별. 이 이야기를 현재 상황에서 이 과거 이별했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오빠들이? 자, 울지 말고 10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자, 만누나 그래서 어떻게 했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나는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자꾸 흔들었대요. 자, 다시 누더기 옷을 입네요. 자, 아까 윗부분 초록색 부분에서 누더기 옷을 벗는 장면에서 자, 해설자로서의 역할이라면 자, 아랫부분에는 자, 다시 누더기 옷을 입음으로써 다시 어떻게 극중 배우의 역할을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의 어떤 그 이야기 안으로. 자, 그리고서 무대로 가까운 데 가서 다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중략 부분이고요. 자, 결국 이제 맏형과 둘째,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길가에서 이제 세 갈래 길을 만났네요. 자, 그래서 이 표지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들이 이제 걸어가는 어떤 인생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부터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자, 맏형이 어디로 가겠대? 자, 어머니는 지금 분명히 도망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10명의 자식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수절하기도 힘들어서 분명히 어디 서울 구경을 갔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대? 예, 서울로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둘째는 어머니는 분명히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바다나 또는 용궁에 있어 저승과 통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바다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막내는요. 자,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승도 보고 저승도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자, 노잣돈을 지금 여행 경비를 지금 나누는 장면인데, 자, 이때 지금 누구한테? 막내한테 지금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막내는 어떻게 해요? 아니래. 나는 젊으니까 형님들이 더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애가 좋네요. 자, 밑에 마티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자, 10년 기한 잊지 말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자, 마티형이 다시 이번에는 관객석을 향해 아까 만누이와 같네요. 자,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자, 배우에서 이제 해설자의 역할로 지금 넘어오는 것 같은데. 자, 마티형이 합니다.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꿈꿨던 이상, 욕망, 가치와 자, 다시 어른이 되어서 이때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일 거랍니다, 지금. 자, 그것이 자, 큰형한테는 결과적으로 바로 이 맏형에게는 결국 이게 정치, 권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결국 어떻게? 바로 이상, 종교가 되겠고. 자, 마지막 여기서 막내, 광대가 된 결국 막내에게는 예술이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어머니 바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어떤 욕망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자기는 초등학교 땐 화가가 꿈이었어. 자, 중학교 땐 다시 군인이 꿈이었고, 자, 고등학생이 돼갖고는 어떻게 또 정치가가 되고 싶었고, 자,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뭐가 됐대요? 행정학을 지금 공부했는데, 자,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 있대? 자, 자기는 바로 이 배우가 되어 있답니다. 자, 다시 옷을 입었네요. 자, 옛날에 어떤 자기 자신을 다시, 여기 등장인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자, 이정표에 다가서서, 자, 방향판을 바라보며 서울로 가는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자, 이제 마티형이 떠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네요. 자, 여기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아까 위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작가는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이 권력과 이상과 그 다음에 이 예술 중에서 나중에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막내가 데려온 누가 그 여기에서 이 막내가 데려온 광대의 어떤 광대 처녀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국 어머니와 가장 근접하다고 지금 보고요. 이쪽에 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다면, 자, 주제는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로 예술의 어떤 가치. 이쪽으로 조금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접근합니다. 31번,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처음에 보면, 지금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섰다고 했는데, 자, 이게 둘째 그 대화에 보면 길이 어딘지 모르고 어머니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좀 주저주저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나서는 장면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가시면, 자, 작품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 32번 문제가, 이 문제 중에서 여기서는. 자, 이 작품에서 지금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된대요. 자, 이걸 지금 표로 만들었는데, 자, 이 무대라는 곳은 바로 어떻게? 자, A와 B라는 두 개 같은 공간 안에서, 자, 종이 옷을 입었을 때와, 자, 이것을 벗었을 때, 이게 달라지죠? 자, 종이 옷을 입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자, 이 설화적 인물, 이 과거의 어떤 과거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어떤 이런 인물로 본다면, 자, 이 과거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벗고 나서 종이 옷을 벗고 다시 바로 해설자의 역할, 바로 여기서 이 배우가 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현재의 어떤 역할. 자, 그래서 어떤 여기 있는 해설자이며 여기 배우가 과거의 어떤 옛날 이야기, 이걸 설화를 들려주는 형태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해설자와 그 다음에 해설자의 역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객과의 거리는 좁혀지겠죠. 직접 이야기를 나눠주니까. 자, 그런데 관객 입장에는 어때요? 자, 갑자기 지금 한참 극중에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지금 배우가 해설자로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상당히 지금 생소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바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실험극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A에는 바로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B에서는 현재 이야기가 바로 극 안에 또 하나의 극이 전개되는 극중극의 어떤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B에서 등장인물은 시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가 다른데, 자, 여기 B에서 시의 관객들하고 얘기할 때 이 거리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말하는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A와 B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종이 옷을 입고 벗음에 따라서 설화적 인물, 과거의 어떤 인물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해설자로서의 어떤 현재 관객과 소통하는 어떤 인물, 이렇게 봐야지 이거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 이것이 위치가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시면 가나를 해석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동그라미 가에서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나 부분입니다. 자, 아까 이 마티형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 찾는 어머니, 바로 결국 어떤 인간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가치관이나 욕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지, 자, 이것이 욕망의 무상함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 찾는 어머니란 바로 새로운 욕망과 가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자, 이 이춘풍전은 지금, 자,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판소리 어떤, 당연하게 사설투의 어떤 그런 문체가 보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창자가 이 소리꾼이 결국 누구에게, 여기 있는 관중들에게,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런 어떤 판소리 어떤 사설투의 문체가 보이고요. 자, 여기는 운문과 산문이 지금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 문체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소설이다 보니까 산문이긴 하지만 이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어떤 운율이 늘어나는 장면. 자, 그래서 어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운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정 가달라게 보시면 자, 여기서 침제 길쌈 능란하다. 오픈받고 세버선 짓기, 서품받고 색임볼 받기. 그래서 결국 사사조에서 사음보의 어떤 율격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사조에 가까운 이런 율격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산문과 운문의 어떤 혼합된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작품에서 지금 외려 춘풍은 찌질한 인간으로 나와요. 자, 되게 지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춘풍의 척 아내가 외려 결국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지금 대처하고 극복을 한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걸 통해서 외려 춘풍의 처가 진취적 여성상을 지금 제시하는 이 모습을 제시했다는 거.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춘풍의 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뭐냐, 이 춘풍이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색 잡기. 자, 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 여자 좋아하다가 자, 그런 여러 가지 잡기. 자, 이것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집안의 어떤 재산을 다 어떻게 탕진을 해버렸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춘풍의 처가, 자, 이제 단단하게 지금 벼르고 이제 춘풍에게 이제 다짐을 받는 장면인데요. 부모 조업 누만금을, 자,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많은 재산, 이것을, 자, 술과 여자에게 다 없애버리고요. 자, 이 지경이 되었은 이후에 혹시 침제, 자, 바느질입니다. 그 다음에 길쌈, 옷감 만드는 거죠? 옷 자는 거, 이런 것들은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 손가. 아껴봤자 소용없다 이거야, 지금. 당신이 갖다 다 펑펑 다 갖다가 쓰지 않냐, 이거야. 자, 춘풍이 대답하기를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자, 주색 잡기 않기로 내가 수기를 써줌세. 자, 증서 내지. 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각서입니다, 각서. 자, 각서를 써주겠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랬더니 자, 지필. 자, 종이하고 지금 붓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각서를 쓰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써놨나요? 자, 모년 모월 모일에 자, 이 각서를 기록하여 전하라. 이 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많은 재물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 뉘우치니 자, 후회가 막급이래요. 자,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차일. 자, 지금 이후로 가중지사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모두 누구에게 김씨인 춘풍의 처에게 맡김으로 김씨가 치단, 이 재산 관리를 하는 것 이후로는 자,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씨의 재산이요. 자, 가부장, 한 집안의 어떤 남편을 얘기하죠. 이 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그 다음에 곡식도,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대요? 제거치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또 주색을 밝힌다면, 술과 여자를 밝힌다면, 이 각서를 들고 관아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 자기가 스스로 가서 어떻게 죄를 청하겠다 이겁니다. 증인의 가부, 자, 남편인 이춘풍, 이렇게 지금 사인까지 했네요. 자, 그랬더니 책명하여 주니,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줬대요. 그랬더니 춘풍 아내의 거동을 봐라. 각서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의 일을 자, 걸어서 소송까지 하겠냐. 춘풍이 이 말을 듣고는 각서를 고쳐서 뭐라고 써놨어요? 아, 그러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자, 어디? 관아이까지 갈 필요는 없고, 김씨에게 올리는 이 각서라. 이후에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자, 술이나 여자에 빠진다면, 진실로 나는 비부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와 있죠, 비부지자? 자, 결국, 못된 남자. 결국 나 어떻게? 찌질이다 이거야, 지금, 자기 스스로.
자, 수기를 들고 이를 살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하니 김씨가 받아 함농에 넣고는 자, 이날부터 치가를 하는데 다스릴 치자에 집 같지 하니까 집안일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누가 여기 있는 바로 이 춘풍의 처가 맡아갖고 지금 처리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침제를 하고 아까 얘기했었죠? 침제. 자, 바느질입니다. 자, 바느질이나 또는 길상. 자, 어떤 옷 만드는 거. 자, 이런 것이 능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뭐 버섯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자, 보이는 게 뭐 있어? 한삼, 도포, 그다음 옷 만드는 거네다. 자, 천익. 자, 무관들이 입는 어떤 그 천릭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거는 뭐 약간 갑옷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용복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만들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비단 이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루비 옷 같은 것들. 자, 밑에 보니까 뭐 관복 짓는 것도 있고, 자, 그 겨울 여름에 따라서 각각 이제 옷감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가을이 돼서 염색하고 옷감을 염색하는 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야 장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5년 만에 얼마를 벌었대요? 자, 다시 수천금의 돈을 모았답니다. 자, 다시 의식. 자, 저기 옷입니다. 자, 입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 것. 자, 이런 것이 넉넉하고 가세가 이제 집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운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풍족해졌답니다. 자, 이때 춘풍이 아내덕의 의복 관망을 꾸미고, 자, 옷 삐까뻔쩍하게 입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고량진미. 자, 맛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 자, 이런 것들, 한포고복이란 말은요, 자,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또 장치. 저 아까 여자 이거 멀리 한다고 했는데 술 가까이 하고 있네요. 마음이 교만하여 다시 이전의 행실, 옛날 행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결국, 각서를 쓸 때와 각서 쓰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아내가 돈 벌어놨을 때하고 너무 지금 상황이 달라졌네요. 태도가. 자, 또 떵떵거리고 내달아서는 호조에 가갖고 돈 얼마를? 2천냥을 들렀대요. 대변 돈이니까 자, 지금 이자 돈이 되게 지금 센 이걸 빌려왔나 봐. 자, 그다음 얻어가지고는 박물 군자인 채하고 자, 평양으로 장사를 갑니다. 자, 지금 장사를 떠납니다. 자, 결국 이 무능한 춘풍이가 또 사고를 치네요. 자, 이걸 듣고 이제 여기 춘풍이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좀 들어보시오. 20전에 부모 조업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20도 안 돼가지고, 지금 부모님 물려준 유산 다 탕진하시고, 그 사이 5년을 결단하고 앉아있다가, 세상 물정 어두운데, 또 평양 장사를 가려고 하냐. 가지 마시오. 만류를 하네요. 가뜩이나, 지금 내가 지금 평양의 소식을 들었더니 세상,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 번화하고 사치하고, 거기에다가 뭐래요? 분벽 사창에 청루 미색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청루 미색이니까,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이 기생들. 이 어여쁜 기생들이 단순 호치. 이 단순 호치는, 자, 붉은 단자의 입술, 붉은 입술에다가 하얀 치아. 자, 예쁜 어떤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고운 노래로 교태해서 자, 유혹을 하고 돈 많고 호랑한 자는 자, 어떻게 한대요? 제 세워두고는 자, 벗긴다는데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당신처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게 평양에 갔다가는 이 기생 같은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 지금 어떻게 빼앗기고 온다. 그러니까 제발 뭐하라? 장사 가지 마시오. 만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춘풍이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또한 사람인데, 자, 어떻게 20년 전에 폐가하여, 자, 집안 쫄딱 망해서, 자, 원통하기가 골수, 뼈에 사무쳤대요, 자기가. 자, 그런데 천금, 진산, 환불해라고, 자, 무슨 뜻이래요? 천금, 이걸 흩어졌대. 다 하고 흩어져서, 그러시면 어떻게 다시 언젠가 환부니까 다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뭘 꿈꾸는 거야, 지금? 예전에 자기가 한번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을 했지만, 조만간 어떻게 한다? 다 다시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희망이 지금 부풀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겠답니까? 자, 했으니 낸들 항상 패가, 내가 지금 망하기만 하겠냐. 내가 지금 장사 갔다
돌아옴새 떠납니다. 자, 춘풍이 아내가 이르는 말이 연전에 한 푼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한 뜻으로 여기 수기 각서까지 써주지 않았냐. 자, 그걸 근데 그 사이 잊었냐. 자,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그냥 부디 가지 마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만류를 하지만 이 고집불통 춘풍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 결국 평양으로 지금 장사를 떠납니다. 자, 중략 줄거리입니다. 평양에 간 춘풍은 누구한테 걸려서 바로 여기 있는 바로 기생 추월이한테 걸려가지고는 호줬돈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추월의 집에 자 거기 머슴으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자, 이 소식을 지금 누가 춘풍의 아내가 지금 들었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자 남장을 하고 자 남장 모티프가 보이네요. 남자 옷을 입고는 자 어떻게 비장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비장이란 것은 어떤 감사 이런 사람 밑에서 여기 일을 사무 같은 걸 돕는 무관이니까 자 이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자 이 춘풍의 아내는 지금 그 마을 앞집에 바로 누가 있냐면 그 대부인이 혼자 살아요. 자 근데 그의 자식 중에서 이제 이번에 바로 이 평양 감사가 돼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단 말이야. 예, 그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 춘풍의 아내가 그 대부인한테 되게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이 감사가 이제 왔을 때 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상황에서 살짝 부탁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춘풍 자기 남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사고 쳤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에게 지금 벼슬 하나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뭐 지금은 절대 안 되겠지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제 평양 감사가 이제 바로 이 비장의 벼슬을 지금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결국 누가 춘풍의 아내가 춘풍의 아내는 직접 자기 오빠는 없었고 자기가 결국 남장을 하고는 결국 비장의 복색으로 옷차림으로 이제 춘풍을 찾아 나섭니다. 평양으로. 자 여기서 이 남장 모티프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여인상의 모습이 보이죠.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적극적 여인상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결국 어떻게 지금 여자의 옷차림이 아니라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은 한편으로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계도 지금 여기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누가 춘풍의 아내가 이제 비장의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춘풍은 전혀 모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누구를 혼내고 있어요? 자, 자기 남편을 지금 혼내는 장면입니다. 자, 막중한 호조돈 수천 양을 가지고 4, 5년이 되도록 그래 한 푼도 갚지 않고 자, 호조 관자 내어서 자, 어떻게 자, 호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기서 지금 허가서를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매어 쳐라. 자, 곤장을 때리네요. 사령놈이 옆에서 이제 매를 10여 대를 때렸습니다. 중타. 아주 세게 때렸나봐. 자, 그랬더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고는 자, 피가 절절절 흐르네요. 자, 비장은 누구야? 바로 춘풍의 처가 되겠죠? 자, 그걸 보고는 차마 덧치지 못하고 그래도 남편이잖아. 믿지만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애느냐? 바로 아래라 그랬더니 춘풍이가 대답하되 호젓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1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고 달리 한 푼 쓴 일은 없습니다.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이 추월이한테 이 꽃뱀한테 이거 어떻게 마음 주고 결국 돈 다 홀라당 다 빼앗겼다 이런 얘기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 결국 세상 물정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비장이 이 말을 듣고는 이를 갈고 사령한테 자 이거 심부름 받는 사령한테 분부를 두고 추월이를 잡아들이라고 했겠죠. 자 그리고 형틀에 묶어놓고는 별태장 태장이니까 결국 어떻게 본장 이 엉덩이를 지금 때리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서 조금도 사정없이 메어치라 호령하여 10여 대를 지금 권장을 때렸습니다. 중치하니 자 엄중히 다스리고 자 2년 바삐 다짐을 하라. 자 다짐하라 그러는데 뭐 다짐하라는 얘기보다는 자 사실 모든 대로 있는 대로 다 구하라. 자 이실직고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가 너의 죄를 모르느냐 그랬더니 추월이는 지금 정신이 아득합니다.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합니다. 자 비장이 크게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 모르냐? 막중한 그 호젓돈 영문에서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본부에서 물어줘야 되냐? 자 결국 이것을 어떤 관아에서 이걸 물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다 그 홀라당 먹지 않았냐? 가로채지 않았냐 이거야. 잔말 말고 아래라 그랬더니 너를 쳐서 죽이리라 그랬어요.
자, 바삐 하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50대를 지금 맞았더니 어떻게? 수원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자, 이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국전이니까 나라의 돈이네요. 돈전자입니다. 자, 그거 지중하고 관령이, 자, 별스라치 어떤 명령이 지엄하니 영문분부대로 자, 어떻게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겠습니다.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결국 누가 지금 여기서 여기는 추월이도 나쁜 여자지만 여기는 춘풍이도 결국 지가 다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자, 메타작을 하니까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제는요, 바로, 자, 가부장적 사회 비판. 바로, 끝까지 어떤 여성보다 지금 괜히 우월시하는, 바로 여기는 이춘풍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 방식, 이걸 비판하고, 자, 한편으로 이춘풍의 아내에 대한 어떤 진취적 여성, 이걸 지금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접근해 볼까요? 자, 34번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자, 전체 줄거리 다시 정리합니다. A의 춘풍이 가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 줬어. 자, 돈 많이 벌었어, 다시. 그랬더니 춘풍이 또 어떻게, 다시 또 평양으로 지금 돈 벌러 가는데, 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호조돈을 지금 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해 버렸어. 자, 다시, 뭐가, 비장이 되어 나타나가지고, 아내가 다시 문제를 또 해결해 줬네. 자, 상당히 능력 있는 아내네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춘풍이가 시의 과정에서 춘풍이 평양으로 가는데 호조돈을 빌린 것은 자, 빌린 거 맞죠? A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자, 여기 B 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그 해결을 했어. 빚 다 갚고 지금 수천금의 돈을 또 벌었단 말이야, 지금 아내가. 자, 그래서 장사미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답은 여기서 34번에 3번. 자, 35번에 보시면 A의 수기에 대한 설명, 이 각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작품에서는 자, 어떻게 경제 체계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 남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여성들이 바로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바로 실질적 가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춘풍이 각서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 재산 모은 것을 다 그대로 어떻게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결국 누구에게? 자, 아내에게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죠. 1번. 자, 36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침제하고 길쌈하는 장면이죠. 자, 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자, 옷감 이런 거 해가지고 옷감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다운표 이런 건 안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대화가 없고, 자, 이 작품에 어떤 대화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요약적인 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경우를 어떤 묘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다운표가 없다 보면 지금 특정한 어떤 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적 제시 이렇게. 자, 요약적 제시는 어떻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 소설 정리했고요. 자, 37,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제목이 뭐죠? 자, 견우의 노래죠. 자, 견우. 바로 이 작품은 견우와 그 다음에 직녀의 어떤 설화를 지금 모티프로 한 작품인데, 자, 견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예, 끌견자. 거기다가 이제 소자를 쓰니까, 자, 소 끄는 사람. 자, 목동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녀니까 말 그대로 뭐야? 짤직자. 여자 여자. 그러니까, 배를 짜거나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 직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두 사람은 어떻게? 지금 서로 이제, 하늘나라 이제, 바로 이제, 하늘나라의 어떤 천상계 인물들이었는데, 결국 본인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매일 사랑만 하니까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어떻게? 자, 은하수를 가운데 놓고 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언제? 예, 7월 7성날 이제 만나게 합니다. 자,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자, 우리들이, 자, 견우와 직녀, 자, 두 사람, 이제 견우가 이제 직녀한테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왜 떠나? 옆에 있어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을 하는데 이별한다. 바로 역설법이 지금 보이고요. 자, 높았다, 낮았다, 출렁거리는 물살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이 또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 있는 이 세모친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견우와 직녀 사이에 오는 바로 장애물들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이별과 이런 시련, 고난과 같은 이것을 극복해야지만이 결국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년입니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자, 애틋한 그리움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된대요. 은하수, 이것도 별무리. 이것도 두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워하는데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이것도 역설법이 되겠네요. 자, 돌아서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야? 바로 누가 떨어져 있는 거야?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 왜? 여기 뒤에 보시면 불타는 홀몸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지금 저 혼자의 어떤 몸,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건 지금 뭔가 좀, 자, 여기서 불타는 홀몸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사랑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 있죠? 이 불타는 이 마음을 혼자서 그걸 견디고 바로 대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근데 윗부분이 다시 올라갑니다. 오롯한 이 자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 자리는 혼자 떠나서 지나는 외롭게 지내는 공간이란 말이야. 맞나요? 그리고 그리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간이야. 자, 그것이 근데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기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반어적 상황입니다, 지금. 자, 자기는 정말 어떻게 혼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외롭고 그다음에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자, 지금 상대방을 지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직녀요. 여기 번쩍거리는 모래밭에 자, 모래밭인데 자, 여기는 풀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렇다면 자, 결국 듬성듬성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그 다음에 허이한 구름 속에서 자,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세. 자, 열심히 뭐 하는 거야? 배틀에 북을 놀려가지고 배를 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각각 견우와 직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자신의 무엇에 자신 맡은 바 본분에 어떻게 충실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언제까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 바로 이 반달이 뜨는 바로 7월 7석날이 돌아오기까지 자,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자, 소는 풀밭에가 지금 검은 암소를 먹이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자, 직녀는 거기서 비단을 짜고 자, 그래서 각각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자, 결국 어떻게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윗부분에 눈썹 같은 반달이란 어떤 그리움의 이미지이면서 바로 이 7월 7석날은 바로 두 인물이 다시 재회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전체적인 내용 주제 정리합니다. 자, 이별과 기다림을 통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별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 하지만 이걸 통해 좀 더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지금 견우가 직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노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작품에 갑니다. 자, 여기 모순의 흙이란 작품인데요. 자, 내용이 상당히 지금 뭐죠?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흙, 그리고 그릇, 그 다음에 여기 인간, 이걸 같이 좀 연결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자, 흙이 만들어져요. 흙이 빚어가지고 뭘 만들어? 그릇을 만들죠? 자, 한데 이 그릇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지금 태어났어.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유치적인 어떤 해석을 보여지는데, 자, 이걸 두 개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흙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간. 자,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이 불교의 윤회설이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자,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진 그릇. 자, 처음 흙에서 왔어. 근데 이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릇으로 빚어졌다고 한다는데 좀 말이 안 되죠? 자, 왜? 좀 더 실용적인 어떤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인 거지.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흙이 그릇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역설이네요. 자, 언젠가 접시는 바로 깨져버린다. 자, 이거 인간에다 비유하면 뭐가 되는 거? 언젠가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줄.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 자, 이때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이런 시간. 이것을 어떤 순간을 우리는 생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 절정의 순간이고 바로 이것은 그릇이 완성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바싹 깨져버리는 그릇이네요. 자, 다시 결국 여기 또 뭘 연결해서 이렇게 바싹 그릇이 깨지듯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한번 죽는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유추적 해석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물로 반죽이 되고 불에 그슬려서 자, 이 세모친 이 두 개는 어떤 시련과 고통. 그래서 결국 비로소 살아있는 흙이 되고 자, 그리고 거기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된대요? 자,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고 했으니까 자,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자, 흙이 빚어져서 결국 뭐가 되는 것처럼 그릇이 되기에 물로 반죽이 되고 불에 그슬리는 이런 고통이 따르듯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이 따른답니다. 자,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이 되는 자, 깨지는데 그게 완성이 된대요. 자, 이것도 역설이죠? 온전하게 남아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정하게 하나의 어떤 그릇이 되는데 깨져야 완성이 된대요. 그걸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자, 흙이 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이 된 바로 역설법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먼저 수미상관 하나 정리합니다. 자, 1년과 맨 마지막 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어떤 시행 자, 흙이 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그다음 모순의 그릇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변형된 어떤 수미상관법이 지금 보이네요. 자, 이것은 이 표 하나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흙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 불과 물 이것은 실현을 통해서 자, 그릇으로 다시 하나 빚어집니다. 이걸 통해 결국 생명이 탄생이 되지만 이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영광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깨져버리고 만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깨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완성이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본래의 자, 흙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할 것은 깨지는 이것이 어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완성이고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 그렇다면 자, 우리가 조금 약간 좀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적지, 죽음의 어떤 도달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는 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흙은 결국 빚어져가지고 그릇이 되지만 그 그릇은 언젠간 깨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을 다시 어떻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것을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자, 결국 이것을 무조건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결국 하나의 어떤 삶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도출하면 자, 인간의 어떤 실존적 고뇌를 다룬 이 오서행 이 작가의 어떤 작품인데 자, 인간 존재의 모순에 대한 어떤 인식.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 자, 지금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죽음에 가깝단 말이야. 자, 이런 존재의 어떤 모순에 대한 인식.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모순적인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을 지금 물어봤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작품에서 자, 공이 어떤 게 자, 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림을 위해서는 있어야 하네. 자, 이런
유사한 시구. 이걸 다시 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유사한 어떤 이 통사 구조의 반복.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나 이런 통사 구조의 반복이 지금 보여서 자, 운율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을 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자, 공간 개념인 여기는 자, 시간적으로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대요. 또한 여기는 자, 지금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한 의식과 인식과 태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재 당면한 현실이 되면서 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약하는 인식 이걸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는 자, 어디를 기점으로 자, 1사연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가 부여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선 자, 여기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형상화된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C 부분인데, 자, C가 뭐였죠? 예. 지금 직녀에게 지금 어떻게 하래? 자기는 모래밭에서 지금 풀싹을 셀 테니까, 자, 여기서 소를 먹이고 있을 테니까, 직녀는 구름 속에서 어떻게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본분에 충실, 배를 짜라고 그랬어요. 배틀을 놀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지금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에 갈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게 그것이 어떻게 갈등이 되겠어?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모습, 바로 어떤 자기의 각오, 내지는 다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자, 아까 유추적 해석이 보인다고 그랬었죠? 자,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자, 그 유사성의 근거에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 사고 방식을 우리 유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답니다.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선택 4번에서 화자는 죽음을 잊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자, 이건 좀 잘못됐죠? 그 생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 바로 어떻게? 그릇은 깨진대. 바로 죽음 자체를 여기서 지금 같이, 이 죽음하고 여기 이것을 죽음을 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려 지금 그 순간에 생애의 어떤 영광 그 순간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찾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그릇은 완성이 되고, 그 그릇은 어떻게 돼버려요? 깨져버린대요. 자, 이건 어디까지도 연결해야 돼? 이 깨진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유추적 해석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걸 잊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려 이 죽음 자체를 어떤 생애의 영광의 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39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자, 또 하나의 또 어려운 작품. 자, 여기서는, 자,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거? 자, 1940년대라는 바로 어떤 후반, 그러니까 광복 직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시대에, 자, 결국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결국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는 어떤 가난한 어떤 한 친구와 그리고 그 친구를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고리대금을 해서 그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또 하나의 친구.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세태 소설이면서 예, 사실주의 소설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에 전체 등장인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정래 엄마와 그 다음에 오기민은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못 가죠, 여기요? 자, 일본, 동경까지 가서 이제 유학생을 같이 한 그런 신여성들입니다.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신문물을 접한 이런 신여성들인데, 자, 지금 고국에 돌아오고 나서, 자, 여기는 정래 엄마는 지금 젊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젊은 남편이었죠. 정래 엄마하고 거의 비슷한데, 나이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듭니다. 상당히 좀 무능력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사업을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그리고 돈만 까먹습니다. 자, 오기민은 결국 누굴 만나냐면 자, 어떤 일제 어떤 반민자, 자,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친일파죠. 자, 친일파 영감을 만나. 옛날 거기 본부인이 아니라 이제 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어느 선관에서는 일제 강점기 상황 해방 전까지만 해도 결국 어떻게 영감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해방이 돼버렸네. 자, 그래서 지금 반민족 특위 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되고 바로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영감은 지금 중풍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오기민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믿었던 영감도 쓰러져 버렸지. 자, 그리고 지금 자식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아웅다웅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돈을 지금 모아야 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내 엄마가 지금 문방구를 하게 되는데, 자, 은행에서 지금 한 30만 원 돈의 돈까지 지금 빌려가지고 차리게 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자,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오기미한테 돈을 또 빌리게 되죠. 한 10만 원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장사가 처음엔 잘 됐어. 자, 오기미는 자, 이 10만 원의 그 원금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이자하고 해서 다 받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원금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방구가 또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할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지금 오기미가 지금 원금에 여기 원금 갚자고 이자에 어떤 이런 것만 지금 배당 저기만 줬으니까 자,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이자가 계속 붙게 되는 거야. 그 돈이 결국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 20만 원이라는 돈이 돼버리고요. 자, 결국 오기미의 소개로 또 교장, 예전에 지금 초등학교 교장이었지만 지금 완전 고리 대금업자,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 자, 이 사채업자에게 또 돈을 얼마를 빌려요? 5만 원 돈을 또 빌리게 됩니다. 자, 결국 오기면은 중간에서 교묘하게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저기 정내 엄마 자기 친구가 하는 이 문방구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익 다 지금 챙겨가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안 될 거 하니까 자, 거기서 이제 발을 빼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누구? 자, 교장 선생님을 통해 갖고 이제 교장을 통해서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정내 엄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은행 돈 30만 원 남아있지, 오기미한테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20만 원 갚아야 되지, 또 5만 원. 자, 이 상황에서 이 돈까지 지금 다 누구한테? 교장이 지금 떠안기로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정내 엄마는 정말 줄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자, 오기미가 지금 어떻게 이제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본문 내용이 거기입니다. 자, 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자, 이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내 엄마가 있고요. 자, 거기서 바로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누굴 만나? 바로 친구 오기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기미가 지금 먼저 정내 모친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그 돈은 다 갚는다는 거야. 한가프 작정이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결국 정치를 한다는 거. 뭐 지금 그렇다고 어떤 권세가 있고 이런 건 아니야. 젊은 서방 믿고 지금 떠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거 젠치하면서 남의 돈을 그래 무쪽같이 그걸 떼어먹으려고 드나 보다만 이 김오김이 바로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자, 그러면서 지금 돈 내놓으라 이거야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지금 창피를 주는 거야. 원체 예쁘장한 상판 얼굴이긴 하지만 쌀쌀한 편 그러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폼이 그 모습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보던 오기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전부터 내 영감은 어째 점점 젊어져 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자, 60대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서 자, 누가? 실제 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기미는 지금 누구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영감, 이 늙은 60 먹은 늙은 영감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자, 그런 입장에서 은근히 한편으로 어떻게 된 거야?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춰내는 것을 보고 이 정내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게 오기미와 친구예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이런 입장에서. 그래, 근데 늙은 영감이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사람 또 하나 얻으려나 하고 정내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못했네요. 자, 이렇게 줄을 지어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픽픽 웃는 바람이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픽픽 웃네요. 자, 이거 미쳤나? 얘 미쳤나? 이게 무슨 객설이야?
어떻게 이런 실업계획 이러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달래며 나무라며, 자,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오개미가 한 수 더 뜨네요. 내 돈을 곱게 먹겠든가. 자, 그걸 떼먹으려고 하냐. 생각해보렴. 매달린 식구들은 많고, 병들어 누운 또 영감도, 약값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매고 다니는 인연의 돈을 너희가 어떻게 떼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의리 없는 년은 요걸 좀 단단히 봐야 돼. 정신이 날 거다만, 내가 사정 봐가지고, 어떻게 싼 변리. 자, 이자입니다. 자, 여기 좋은 자국을 지시에 받침받게. 자, 자기가 어떻게 교장 선생도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그 사채업자 내가 그래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돈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이런 배짱 아니 이거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남 앞에서 창피를 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보고 나서 자, 여기서 이걸 바라보니까 한편으로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같고, 자, 이것이 바로 빚쟁이가 돈 받는 어떤 버릇인가? 이걸 써보는 이런 수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야, 누가 안 갚는 내적은 있냐? 그러면서, 아니,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꼬락선, 이런 모습이 뭐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했더니, 그래서 정리 엄마는 뒷골목으로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살살 달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외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앉게 될데, 체면은 뭐고, 우정은 다 뭐야? 자, 그러면서, 결국,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 지금 남편이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높은 어떤 벼슬아치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나 같은 년이야 지금 감히 보이지 않겠니? 이러면서 지금 코웃음을 칩니다. 자, 구경꾼들은 자꾸 모여드네요. 자, 이런 앞에서 지금 바로 욕된 일을 지금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쪽팔린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가는 결국 어떻게 너무 창피할 것 같고 무섭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혼자서 지금 옆에 골목으로 쏙 지금 둘다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근데 오기민은 따라오질 않네요. 근데 왠지 정내 엄마는 자기 친구의 이런 자기를 이렇게 남들 앞에 창피를 주는 게 너무나 지금 눈물이 났대요. 자, 여기는 과거 회상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27가지 동경바다 일본에서 신여성운동인회 또는 연애를 하고 자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는 자 지금 세상 고생을 할까 왜 그동안 되게 편히 지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이도 한번 낳아보지 않았단 말이야. 40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댁의 신뢰 마님으로 지금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을 하다가 그런 오김이었단 말이야. 자 지금 봐도 지금 하고 다니는 것도 미국제 그 핸드백 들고 있지. 그 다음에 자 어떤 딱 얼굴을 봐도 그렇고 화장하는 것 이 모습도 그렇고 어디 부잣집 마나님. 자 어떤 이 정도로 보이지. 이 사람이 어떤 일활 그다음에 일활 오픈 같은 아기 같은 막 이거 갖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전 동무 친구를 자 오른쪽 자 쫓아다니면 울리는 이런 고리 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하겠는가. 자 그래서 자 고리 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자 이 전당국이라는 게 전당포 옛날에 그 전당포가 있었죠. 자기 물건 맡겨놓고 어떤 돈 빌리는 자 이 대신으로 이제 뭐가 바로 고리 대금이 이제 어떻게 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자 이 생화라는 말은 어떤 생계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직업 벌이 이런 거 됐지만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전당국이 있었지만 이게 뭐로 바뀌었대요 이제 그 역할을 이 고리 대금 사채업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네요. 자 오기민은 반민자의 아내가 되어서 자 반민자가 아까 뭐라고 했어? 반민족 행위자 바로 이 친일파입니다. 자 친일파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악휘같이 자 길을 쓰고 이 덤비는 자 막 덤빕니다. 자 그러면서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그래도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재역 지금은 어떤 이사 대표이사인가 뭐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아까 이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 반민자들이 처벌하는 이 법규가 이 반민법입니다. 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지금 3년이째나 누워있는 영감이 많이 아프네요. 자 어서 돌아가 돌아온다는 게 죽기라도 하면 전에야 의뢰에 걸리고 말 거야.
자, 모든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뺏길 거야, 지금? 나라에서 회수를 하겠죠? 걸리는 날이면 떼어 먹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한 이 재산이 다 어떻게 몰수를 당하고 말 겁니다. 비록 자신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차려야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이 길, 바로 어떤 거? 바로 여기 있는 고리대금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살 궁리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야, 오기민은. 그렇다고 지금 친구한테까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 식솔들. 자, 식솔. 자, 가족, 식구들입니다, 식구.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오기민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해? 남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야,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영감 뭐 지금 어떻게 살리려고 지금 약값이라도 구하려고 이렇게 한데 근데 실제 그 실속은 아니에요. 지금 남들 앞에서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남들 앞에 욕을 덜 먹겠다 이런 거야. 발뺌하는 거야. 자, 오기민은 정내 엄마의 어떤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보고 그것도 보라는 듯 곁눈을 흘겨보고 입귀를 실룩거리고 비웃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람을 해치고 이제 종로편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가슴속이 한편으로는 되게 후련하고 머릿속도 어떻게 했대요? 뭔가 지금 좀 가슴속이 후련하며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내 엄마에 대한 악감정,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래. 자, 왜? 오랜 친구란 말이야.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고 해도 20여만 원. 아까 원금은 10만 원이었는데, 자, 거기 이자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자를 못 갚는 바람에 20만 원까지 돼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걸어줘야겠다고 벼르곤 했지만, 이건데, 자,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뭔가 좀 기운을 좀 꺾어놓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일부러 벼르고서 지금 남들 앞에 창피를 줬단 말이야. 기억,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준 게 너세냐? 자, 이렇게 뭐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고,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우습대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선 뭐냐, 외려 정내, 지금 살림에 찌들어 있는, 그리고 외려 남편보다 더 늙어 보이는 정내, 지금 엄마를 본다면, 그 젊은 남편은 외려 어떻게 과분해 보이는 겁니다. 과분해 보고, 외필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되게 좀 부럽고, 다음에 시샘이 날 거란 말이야. 질투가 좀 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기민은 자식도 하나 없죠. 그 다음에 군 식구들, 자, 쓸데없는 식구들만 지금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몸 하나 지금 감당을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늙은 영감이 지금 방을 들여다보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퍼본 거야?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이고 고생하나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결국 외려 이것 때문에 화풀이를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질투심이 여기 어느 정도 작용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보신다면 자, 아랫부분에 주제를 지금 정리해놨는데요. 자, 해방 직후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목 두 파산이 나와 있는데 두 명의 파산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산자가 뭔지는 아시죠? 자, 그런데 정내 엄마는 지금 가난에 쪼들리고 있으니까 자, 물질적 파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기문은 아직까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어떻게 친구에까지 어떻게 하는가 돈을 지금 받아내려는 이런 속셈. 자, 이런 아둥바둥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 바로 정신적 파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정내 엄마도 마찬가지고 오기미도 긍정적 인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방 직후의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물질적 파산자와 정신적 파산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 정리를 했고요. 자, 문제 풉니다.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4번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서 처음에는 앞에 부분에서는 이 정내 엄마의 시점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뒷부분에선 또 오기미의 시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내면의식이. 예, 답 4번. 자, 4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D와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길바닥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로편까지. 자,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면, 자, 길바닥,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결국 오김과 그 다음 정내 엄마가 만났고요. 자, 너무 창피를 주니까 지금 잘 달래기 위해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정내 엄마는 옆에 골목으로 도망을 쳤죠.
달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기미는 제 갈 길, 바로 이 종로편으로 가게 되고요.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4번에 A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내 엄마의 속내가, 속마음이 C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표출됐다 그러는데, 혼자서 지금 여기 골목으로 혼자만 지금 도망을 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기 표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답 4번, 42번에 가볼까요? 자, 두 파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데, 자, 정신적 파산자와 경제적 파산이란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이런 시대 현실과 또 사회상에 대해서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자, 결국 이 작품에서는 결국 시대 현실과 사회상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중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었죠? 예, 답은 3번에 보시면 오김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정내 모친이 오히려 오김에게 이거 미쳐버렸나?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한다면 분명히 여기도 오김의 정내 엄마는 당연히 이거야? 예, 경제적 파산자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정신적 파산자까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여기 해당이 돼요? 예, 바로 남들 앞에서 창피까지 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돈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바로 오기미가 바로 정신적 파산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답 3번입니다. 자, 43번 갈까요? 자, 기억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건데,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자, 이거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자, 여기 있네요. 기억.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게 떠세냐? 뭐 그게 뭐 큰 별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였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아랫부분에 있었죠? 자, 자기는 자식도 하나 없고 누구 의지할 곳이 없는데 비록 힘들게 가난하게 살지만 결국 어떻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서로 어떻게 자기보다도 외려 있는 정내 엄마가 어떻게 더 팔자가 좋아 보인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답을 찾으면요 예, 43번에 바로 5번이겠네요. 자 결국 지금 외려 자기가 지금 남편도 지금 어떻게 친일파 때문에 결국 어떻게 중풍은 있지만 만약 반민특위가 이게 결성이 돼서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재산 지금 빼앗길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절박한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려 누구를 지금 시선하고 질투하는 거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정내 엄마를 지금 질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종로에 가서 어떻게 하고요? 자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화풀이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44, 45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작품의 제목이 매화사입니다. 자 이것은 매화를 어떻게 하는 거? 예천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리고 성근 매화 자 어리다는 것, 연약해 보이고 성근하는 것은 자 이것이 줄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드문 것. 자 그러니까 가느다라고 그 드문한 이런 매화 가지 너를 믿지 않았어. 야 저런 볼품없고 저런 것이 어떻게 꽃을 피우겠어? 자 믿지 않았더니 자 눈기약 눈이 오면 어떻게 피겠다는 그 약속을 자 그 약속을 능히 지켜서 자 능히 두세 송이의 꽃을 피워냈구나 이겁니다. 자 여기서 뭐뭐 하는구나 이거니까 자 여기 어디 자 영탄적 표현이 보이죠? 자 촛불을 잡고 촛불입니다. 자 방 안에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암양부동토라 그랬으니까 암양부동 은은한 향기 있죠? 자 이 향기 향자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떠돌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 안에 매화의 화분을 지금 들여놓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 그 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 가볼까요? 자,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그랬는데 자, 여기서 빙자란 자, 무슨 빙자요? 자, 얼음 빙자죠? 자, 얼음같이 깨끗한 자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옥이니까 옥과 같이 어떤 거야? 옥과 같이 아름다운 어떤 성질 내지 바탕이요. 눈 속에 너로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매화를 너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의인법이 보이네요.
자,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호를 기약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황혼. 자,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때 어떻게? 이때 피겠다는 이 약속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이가 하노라 그랬으니까. 자, 눈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서 꽃을 피우는 바로 매화를 통해서 아치고절. 자, 우아한 그런 어떤 우아하고 높은 절개를 지금 보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작품 따로 별도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처럼 자, 시조를 잘라 놓고요. 자, 그 안에서 맨 마지막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치고절 또는 자, 이거 말고 뭐 세한고절, 오상고절 이 절자가 들어가면 다 지조 절개와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군자 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자, 이런 경우에 그걸 예찬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절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지조 절개와 연결시키시고요. 자, 눈으로 기약터니, 자, 눈이 오면 피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너가 과연 정말 그 꽃이 피었구나, 매화가 피었구나. 황혼에 또 달까지 뜨고 있네요. 자, 눈이 오면 피겠다는 그 약속, 매화가 지켰어요. 피었대요. 자, 그리고 지금 달까지 떴네요. 그림자도 성기거다, 생겼구나. 자, 그 다음에 청양 맑은 향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 맑은 향기가 어떻게 돼요? 술잔에 떴으니 취하고 놀려 하노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아주 경칩, 풍류를 지금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눈이 내리고 그 상황에서 매화는 피었어요. 또 달까지 떴네요. 자, 그리고 매화의 은은한 향기가 지금 퍼지니까 자, 술잔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지금 취하려고 합니다. 은은한 그 매화를 완상하면서 자, 밑에 황혼에 돋는 달이 너와 기약을 두었더냐. 자, 합리에 자, 이 합리라는 것은 방 안에 작은 꽃이 향기 놓아 맞는구나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밖에는 달이 떴고요. 자, 그리고 방 안에 지금 꽃이 은은한 향기가 퍼진답니다. 내가 어찌 매월이 벗되는 줄 몰랐던고 하노라 그랬으니까. 자, 매화와 그 다음에 매화 매자죠? 자, 매화와 달이 어찌 벗인 걸 몰랐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안민영함이 꽃을 상당히 지금 어떻게 예찬했던 작가인데,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매화를 예찬한 내용입니다. 바로 선비로서의 어떤 지조, 절개, 이것과 연결시켜도 되고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자, 이 작품에는 지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대비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답 4번. 자, 45번에 가시면 자, 매화사는 팔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요.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게 결국 연시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또 긴밀하게 이 형식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작품의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자, 조응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자, 이걸 통해서 자, 어떻게 이것이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하면 서로 어떻게 자연물과 지금 누가 서로 여기 있는 화자가 시적 화자가 서로 어떤 뭘 하고 있어요? 서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건가요? 자, 여기 3소에 보면 자,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먼저 서로 조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뒷부분에서 화자와 매화 사이에 조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본문을 올라가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자, 눈이 지금 내렸고요. 거기에 또 매화까지 어떻게 된 거야? 피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기에 달까지 또 떠오르는 장면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화자는 이미 자, 여기 눈이 내린 상황에서 매화꽃이 핀 것을 지금 어느 정도 먼저 즐기고 있어요. 거기다 또 달까지 뜨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걸 선후관계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 자연과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 화자 바로 인간이죠.
자, 인간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자연이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2013년도 3월 모의고사 전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